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 일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우리 삶이나 역사, 우주 사이에 숨겨진 어떤 연결고리들 이런 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현대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좀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가 1917년 말에서 1918년 초, 그러니까 벌써 100년도 더 된 강연인데요. 와, 오래됐네요. 네, 근데 인간의 살림이랑 더 큰 우주 질서, 이 관계에 대한 슈타이너의 시각이 아주 독특하게 담겨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속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서 여러분께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같이 한번 탐구해 보시죠. 자, 그럼 가장 흥미로운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33년 주기요? 네. 그 33년 주기. 슈타이너가 보기에 역사적 사건이나 어떤 사상의 흐름이 특정 주기를 갖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아이디어가 딱 태어나는 걸 크리스마스 충동이라고 비유하고 네. 그게 33년이 지나면 부활절 충동처럼 새로운 형태로 뭐랄까 다시 태어나거나 영향력이 아주 커진다는 거죠. 이게 근데 진짜 딱 33년마다 반복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좀 상징적인 건가요? 이게 좋은 질문인데요. 슈타이너가 이걸 꽤 구치적인 법칙처럼 제시해요. 단순 비유 이상으로 보는 거죠. 아, 정말요? 법칙처럼요? 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미치는 어떤 영향, 그리고 그 책임,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 봤어요. 책임감까지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에 던진 생각의 씨앗이 그게 33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숙성되고 다음 세대한테는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음, 이건 개인의 운명, 카르마 이런 거랑은 또 별개로 작동하는 사회적인 차원의 흐름인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33년 후의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죠. 와. 이런 외부적인 리듬 말고 슈타이너는 우리 인간 내부에도 우주가 있다고 봤잖아요. 네, 맞아요. 그 유명한 소우주 개념이죠. 인간이 우주의 축소판이다. 특히 머리 부분이 그렇다고요. 네, 인간의 머리는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있을 때 우주의 힘, 별들의 기운으로 형성된 거라고 봤어요. 말하자면 우주 전체의 어떤 모사품 같은 거죠. 우주의 모사품이라. 그럼 몸은요? 반면에 이제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몸은 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특성, 이런 거랑 연결된다고 봤고요. 아하. 그래서 갓난아기 때는 누구 닮았는지 좀 애매하다가 크면서 점점 얼굴 같은 데서 부모님 모습이 드러나는 현상. 이것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슈타이너는 그런 관찰과도 연결지어서 설명합니다. 처음엔 우주적 원형에 가깝다가 점차 지상에서의 유전적 특성이 머리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평균 수명 72년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것도 우주랑 관련이 있다고요? 그건 좀 어렵던데요. 네, 그 부분은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고대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항성운행이랑 태양운행 사이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네. 72년 동안 별들이 태양보다 하루 정도 앞서 나가는 현상인데 슈타이너는 이 리듬이 인간 내부에도 상징적으로 머리와 나머지 몸의 관계 속에 반영돼서 평균 수명이 약 72년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하기도 했어요. 와,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그렇죠. 복잡한 계산보다는 인간의 삶 자체가 이런 거대한 우주 질서와 조응하고 있다는 그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예시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인간의 삶 전체를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나이듦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지겠어요? 맞습니다. 슈타이너의 관점은 아주 독특해요. 육체는 분명 늙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에테르체, 생명력 같은 건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젊어진다고요. 네, 그런 표현을 썼죠. 육체적인 노화와는 반대로 내적인 생명력 혹은 영적인 부분은 더 성숙해지고 깊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에는 좀 그게 달라졌다고요? 네, 슈타이너는 현대에는 자연의 힘만으로는 인간 발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워졌다고 봤어요.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의식적인 노력이요? 네, 여기서 이제 머리의 지식과 가슴의 지식이라는 그 중요한 구분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 비유 정말 인상 깊었어요. 현대사회는 너무 정보가 많아서 그런지 자꾸 머리의 지식, 그러니까 막 배우고 외우는 거에 치우치잖아요. 정확해요. 슈타이너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거죠.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머리로 배운 지식이 삶 속에서 직접 체험되고 성찰을 통해서 내면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슴의 지식, 그러니까 지혜로 바뀌는 과정이군요.
그렇죠. 이 변환 과정, 지식이 그냥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가슴의 온기, 슈타이너는 사랑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이런 것에 의해 수정되고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힘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할 과제라는 거죠. 아, 영적인 심화를 통해서 제대로 나이 드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슈타이너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주적인 리듬, 또 역사적인 리듬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네. 근데 현대사회는 자꾸 이런 연결을 잊게 만들거나 간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연결을 다시 우리가 인식하고 머리로 배운 걸 정말 가슴으로 느끼는 지혜로 바꾸는 내적인 노력. 이게 우리 시대를 잘 살아가는데 정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게 아니라 그걸 내 삶 속에서 숙성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 또 여러분이 배우는 것들을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보지 않고 슈타이너가 말한 것처럼 더 큰 어떤 우주적인 리듬, 또 변화의 일부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내놓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 그런 크리스마스 충동이 33년 뒤에는 과연 어떤 모습의 부활절로 돌아올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관점이죠. 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